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3월 국회를 통과하며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고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건 형사소송법 개정 단 하나입니다.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되는데 시민주도 개정안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원구성 협상을 핑계로 논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개혁파 의원들은 경고합니다. 시간 끄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전략이라고. 법사위원장 지금 당장 지명하고 오늘부터 논의 시작하면 10월이면 충분합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은 고쳤을 수 없는 집단이고 보안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보안수사권 문제에 신중론을 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한 건 검찰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쳤을 수 없는 집단인 검찰에게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보안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의 이제 당론으로 해서 끝난 거죠. 뭐 그때 의총에서 당론이다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이견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대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논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저는 수구이. 예, 예. 뭐 저는 당연히 보안수사권 주면 안 된다라는 예. 아주 강력한 입장인데 예.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을 때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고 그걸 어떻게 실제 잘 작동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정부안이 지금 아직 안 넘어오고 있고 정부안이 처음에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뭐 넘기겠다고 했다고 오보다라고 대응하면서 원구성 협상 이후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그거 왜 원구성 협상을 왜 기다립니까? 그냥 지금 민주당에 국회의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국회에 넘겨서 토론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법사위를 우리가 주지 않을 거니까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법사위를 주지 않을 거니까 법사위원장 지금 내정하면 됩니다. 법사위원장 내정하고 법사위원들 내정해서 거기서 논의하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시간 싸움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아무리 빨리 논의를 하고 처리를 해도 오늘 101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10월 2일까지.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8월 혹은 9월이 될 거예요. 법을 실제 통과시키는 시기는.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소청 출범 한 달 전, 길어야 한 달 반, 두 달 전 이때쯤에 법이 만들어지는 거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실제 출범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길 수가 있죠. 사실은 한 6개월 전쯤에 법이 통과가 돼서 충분히 시뮬레이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인력 재배치도 하고 예산 같은 것들 재배치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늦어진 상태이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아끼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도 한 1년 6월 걸렸다. 그리고 공수처보다 중수청은 10배 더 큰 조직이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개정이 될까? 이런 우려를 했어요. 공수처 오래 걸렸던 거는 공수처장 임명하는데 7명 중에 추천위원 6명이 동의해야 되는 구조 때문에 교착 상태가 상당히 오래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 있었죠. 실제 그 법 제가 이제 개정해서 5명 동의로 바꿔서 개정을 했거든요. 바꾸고 나서 금방 출범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출범했죠. 그 뒤에는.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은 출범은 그건 정부에서 얼마큼 준비했는지 제가 아직 뭐 따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알기는 어려운데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는 건 1년 전 정부조직법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조직을 만드는 준비 기간은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구체적인 모습은 6개월 전이 지난 3월 달에 그러니까 출범일로부터 6개월, 7개월 전인 3월 달에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시간이 또 충분히 있었으니 그 조직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의 역할, 직접적인 역할 관련된 형사소송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네.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인력 배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예. 것들이 남아 있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루 빨리 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시간이 없네요, 정말. 시간이 없죠. 그래서 예. 제 제일 큰 걱정은 10월 달에 출범 못하고 이거 연기하자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이 돼요. 예, 연기 뭐 한 6개월 정도 연기해서 예. 뭐 하자라고 하고 연기하면 그 사이에 검찰이 여러 가지 또 이제 기획 수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검찰 개혁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겠죠. 정치 일정을 검사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국회의원들보다. 보십시오.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8월달 전당대회에 있는 게 빤히 이미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자, 저건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9월, 10월 달에 논의해서 출범 자체를 6개월 연장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거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아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내부적으로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엄청 투쟁을 했지만 네. 제가 별로 권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근데 하여튼 이 흐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출범 늦어진다. 안 된다. 어쨌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사들이 의도적 태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가 처음에 출범하면 예. 이 제도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과도기에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이나 아니면 미숙함들이 발생할 것은 뭐 어떤 자명하죠. 제도나 예, 예. 있는데 예. 그것들을 태업하면서 거봐 검찰 개혁이 잘못 설계됐고 잘못 만들어져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 라는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음. 호시탐탐 그것만 노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예. 어떻게 잘 안착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논의돼야 되는데 예. 아직도 법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왜 안 주는 겁니까? 빨리빨리 하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지금 법에 없는 것으로 정부안이 만약에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예. 저희가 그 안을 그대로 받아서 통과를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조항은 여기저기 숨겨놓을 수 있어요. 아. 해석상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라고 되면 그걸로 수사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해석상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조항까지 다 찾아내야 되는데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시간이 꽤 걸려요. 지난번 공소청, 중수청에서도 그랬었죠. 다 숨겨놨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거 찾아내는데 오래 걸렸는데 네. 그래도 그거는 조직법이니까 그나마 빨리 찾아내는데 네. 이거는 형사소송법은 법 조항이 워낙 많고 여기저기 연결돼서 해석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예.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찾아내면 그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체하는 조항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조항들을 만들 때 그런 관련된 다른 앞뒤 조문과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또 다 찾아봐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한두 달 내에 끝낼 수 있을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예. 지난 3월 달부터 예. 별도의 법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네. 형사소송법에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보안수사권을 넘어서서 인권 침해, 예.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덜어내는 예.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예. 어떤 형사소송법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으니 그걸 그대로 당론을 하든 아니면 이걸 최대한 참고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논의를 주도하든 네.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지금 뭐 내부에서 뭐 이러저러한 뭐 감정 싸움 하실 때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무 논의를 네. 해야 되는 때다. 그렇지 않으면 어버버하다가 그냥 10월 훅 가버리고 그러면은 되는 것도 없이 이제 그냥 공허하게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매우 그러니까 심각하다. 원구성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선 끝나면은 하겠다라고 하길래 그러면은 6월에 땅 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6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선 끝나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벌써 6월 말이고 그러네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6개월 시행 유예라도 되는 날에는 네. 그러면은 2027년 4월에 시행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땡하고 시행되겠냐고요. 이번에도 그런데. 맞아요. 그 뭐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 총선이에요. 총선 앞두고 어렵죠. 점점 어렵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8월 전당대회 이후로 이 문제를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죠. 9월 달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9월 달에, 바로 소위 말하는 검찰청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져요. 공소청, 중수청 이 문제를 솔직히 작년에 끝났어야 되고 6개월 안에 문제를 쇼부를 봤었어야 돼. 시간을 끄니까 검사들이 계속 지랄을 떠는 거예요. 이걸 6개월 만에 끝내서 정확하게 선거 전에 문제가 끝났어야 돼. 지난 18일자 문화일보 보도예요. 내용을 볼게요. 보안 수사권 전치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개정안을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요. 개새끼야. 아니, 검사 새끼가, 공무원 새끼가 여당의 전당대회 이걸 왜 자꾸 거론을 하는데? 할 일을 하면 되지. 이게 벌써 1년째 계속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김용민 의원이 검사놈들이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자 소위 말하는 뉴 이재명이라는 쪽에서 솔직히 여기 이재명이라는 말 갖다 붙이기도 싫어. 이재명 대통령 이런 데 동의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을 참칭하는 자들이지. 하여튼 뉴 머시긴 간 애들이 뭐라고? 갑자기 김용민을 공격하면서 공수처나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 공수처하고 김용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갖다 붙인 거죠.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항상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도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장난질을 다 치고 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언론 플레이다. 하지만 지난 5월 7일 김민석 총리는 직접 지침을 남깁니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하라고 이미 지시를 내린 상태예요. 자, 검찰개혁단장 보안수사권 폐지세 보안수사 요구권,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이미 결론을 냈다라고 발표를 했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보안수사권 문제는 게임이 끝났고 결론이 다 내려진 상태다. 그런데 검찰이 계속해서 보안수사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진짜 지금 현재 바라는 거는 전권 송치.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전권 송치라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권 송치를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거, 뭔가 성동격설을 해야 되겠는 거야. 전권 송치 이게 자신들의 목적인데 성동격설을 해가지고 다른 데를 흔드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권 송치 문제는 자기들한테 뭐 올 수 있겠지. 한마디로 성동격서 전법으로 하려고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를 거들먹거린대요. 자, 전권 송치는 뭐냐 하면은 수사한 모든 사건,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로 다 보내라. 그래서 검찰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모든 사건. 지금은 뭐냐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가 있죠. 아니, 경찰의 사건 종결권은 없앤다 이거야. 수사는 전부 다 경찰이 해라 이거야. 수사할 때 해라 이거야. 하지만 사건의 종결 여부는 누가 한다? 검사가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전권 송치입니다. 저는 이게 말이 전권 송치지 사실은 간접적인 수사권이라 생각해요. 검사가 사건을 종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한 반복해서 수사기관한테 사건을 되돌려 보낼 수 있어요. 자, 경찰관이 이 사건은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검사한테 보내. 근데 검사가 지금은 경찰이 사건 여기서 마무리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어. 근데 전권 송치가 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검사한테 보내서 검사가 사건을 마무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경찰이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검사가 야 이거 다시 수사하세요. 돌려보내면은 경찰은 다시 수사를 해야 돼. 다시 수사를 했는데도 마무리 짓는 게 맞겠습니다. 다시 보내. 검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돌려보내. 무한 반복해서 사건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두 가지지.
검사가 바뀔 때까지 반복되거나 아니면 수사관이 검사 생각대로 맞춰서 사건을 뒤집거나 이게 뭐예요? 간접적인 수사권인 거지.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전권 송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고려해 볼 가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경찰이 수사를 잘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경찰이 수사 이상하게 하는 것도 딥다 많아요.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전권 송치라도 살려주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민해 볼 가치는 있으나 글쎄요. 이걸 그냥 뭐 덥석 받아들이기는 또 좀 찜찜한 면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수사권 전쟁입니다. 이 모든 진영 내 싸움이 수사권 전쟁이에요. 지금 당권 경쟁이 수사권 싸움이라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면. 그럼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안 수사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시건 검찰 개혁에 대한 절실함, 이것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수사 기소 분리. 그래서 정치 검사의 먹잇감, 표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 민주 진보 진영이 그런 절실함, 절박함, 소명감을 가지고 저는 이 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노선의 대립 정책과 요렇게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박 의원의 그 견해는 의견은 이게 이제 수사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검찰 권력, 결국 검찰의 힘으로 대통령이 나왔고 또 검찰 정권을 만들고 더 나가서 이제 그 내란 외환행위까지 이제 한 것이잖아요. 그 어떤 그 세력, 그 기득권 세력, 그 부당한 과도한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 요거는 어떤 전선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은 사실은 의사결정과 행동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의 것인데요. 일단은 노선과 논리에 관한 그 논쟁들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뭐 개개 사실에 뭐 공소권 임박, 공소시효 임박, 뭐 전문성, 피해자 보호 다 지금 반복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반박과 재반박이 이루어져서 또 대통령 말씀 또 현재의 당대표의 언명도 다 이미 사실상 당론인데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보안 수사권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선회가 됐잖아요. 요구권으로만 하는 거로 하고 보안 수사권이 이미 폐지됐다라고 했는데 자꾸 이게 그 관뚜껑을 열고 지금 튀어나오니까 검찰개혁 추진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새롭게 이제 당대표로 나서실 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죠. 저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정 의원 말씀 수사권 전쟁이라는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는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상 검찰이 업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랬죠. 또 총리께서도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당대표는 당연하고요. 뒷글만큼도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새롭게 당대표가 되면서 또 검찰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농간에 흐트러져서 마음이 변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되고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그 부분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8월 17일 그 전에 경선 과정에서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그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에 따라서 당대표도 결정이 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부안을 국회로 보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8월 17일 이후로 이 국회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형사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기관이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국민한테 보고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입법 예고해야죠. 저는 절차적으로 지금 국회로 간다 하더라도 그 법사위에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최종적인 결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8월 17일 이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법사위 구성을 빨리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위 논의는 할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8월 17일 이후에 된다는 말은 어차피 그 이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기에는 완벽하게 다 개정하기는 힘들잖아요. 2달 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달 반만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롭게 선출될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지
밝히고 그러므로 그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지 이게 쭉 이어지지 그렇지 않고 의형부형 대충 뭐 눈속임하거나 이렇게 해서 간다면 선출되고 나서 더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네. 10월 2일 날 지금 1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네. 그래서 검찰청 폐지한다. 중수청, 공소청 출범한다. 그거는 불변이다 했는데 지금 정성호 장관도 사실 지금 우려스러운 게 정성호 장관도 그 뉘앙스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공수처보다 지금 10배 이상 큰 조직인 중수청이 국회 본회의, 중수청이 아니고 저기구나. 이 공수청, 중수청이 어쨌든 10월 2일 날 이 설립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인데 왜 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간에 만약에 10월 1일 날 이게 유예가 된다.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유예가 된다면은 그건 사실 굉장히 국민적인 저항이 기자님 그 형사소송법만 정확하게 개정이 된다면 나머지 법령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소송법이 기본법이니까. 형사소송법만 8월 17일 이후 곧 개정이 돼버리면 10월 2일 날 출범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안 됐을 때가 문제예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버리고 중수청법, 그러니까 공소청법이 이미 보안사건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로 개정이 돼버리면 조금 유예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조금 출범 자체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법도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개정이 안 됐을 때는 보안사건만 수사권을 일부라도 주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죠. 주는 경우나 또는 뭐 예외적으로 둔다거나 아니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가 미뤄지는 경우가 최악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지금 뭐 미리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죠.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사실은 국민들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정말 검찰 개혁 좀 철저히 해라. 진짜 우리 좀 지치지 않게 좀 해줘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형사소송법 이 검찰 개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걸 아주 협소하게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느니 요거에 그치지 말고 말씀드렸던 피의자와 참고인이 조사 과정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녹음하고 영상 녹화하고 이거는 가장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공소심의라든가 또 검사도 피의자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뿐만 아니라 유리한 객관 의무 규정도 하고 꼭 들어가야 되는 그 권리장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논의의 폭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 조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가지 마시고 조금 더 할 거는 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허용할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얼마만큼 개정해야 될 것인가. 형사소송법이 총 490여 개거든요. 그 조문이. 근데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준다 그랬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형사소송법 196조 한 개 조항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96조. 그러니까 검사의 직무 중에 수사 기능이 있는 거. 거기에 수사 개시만 못하도록 그것만 개정하면 만약에 일부 수사권을 준다면은 그런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대통령도 말했고 그건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미. 총리도 말했고. 근데 자꾸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관뚜껑에 이미 못질도 다 했는데 자꾸 그 못질 안 됐습니다. 아니 이제 관도 지금 지금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될 겁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뭐 여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언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대한민국의 조직은 저는 검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이례적이죠. 더더욱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신장식입니다. 제가 대표 권한대행이 되고 2차례나 입장을 밝히는 의제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과 2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완성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개혁 재헌절 이전에 정말로 끝냅시다. 검찰개혁 왜 해야 하는지 다시 강조합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광장에서,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한 약속입니다. 민주진보 진영에 응원봉을 들었던 시민께
우리 국민께 한 약속입니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는 확고합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휘두르며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앤 게 검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기소도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그 최정점은 윤석열 검사 일당이 만든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셋째, 검찰개혁은 여당 당권 경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시한 내 제대로 법령을 고쳐 새 출발시키면 될 일입니다. 왜 이를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로 미룹니까? 홍길동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하고 전우치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 안 할 겁니까?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분명 검찰개혁은 국회에 넘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 조정식 국회의장께도 요청합니다. 전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을 막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께서는 그에 버금가는 일인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기득권과 타성의 벽을 성큼 넘어주시길 요구합니다. 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 일정을 정해 주십시오.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되 안 되면 직권으로 정하십시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을 정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의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두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검찰개혁 끝냅시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시한이 빠듯합니다. 보안수사권과 전권 성취주의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사이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발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사를 어떻게 할지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소청사는 지금 검찰청사를 쓴다고 해도 중수청의 본청사와 지방청사는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과거 공수처 청사 마련하는데 4개월 이상 걸렸는데도 합당한 곳을 찾지 못해 과천청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인적 토대도 문제입니다. 중수청에 누가 갈지, 공소청에 누가 남을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 출신이 두 곳 모두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도 걱정입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각 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협력 체계, 절차, 기준 등을 담은 규정입니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수사준칙 변경에만 7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한이 석 달 남았는데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은 국회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 수사준칙 개정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규칙도 없이 격투기 시합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개문발차는커녕 10월 출범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말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반길 시나리오입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해 미뤄진다면, 그리고 내년 봄 총선 1년 전까지도 제대로 안착이 안 된다면 별일 없을까요? 아닙니다. 검사 수사권이 존치돼 정치권, 특히 검찰 개혁파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계속 갖고 검찰이라는 완장을 차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윤석열의 후예이며 밀어주고 당겨주는 검찰 가족이며, 정부인이 빠졌다는 낌새를 알아채면 캐비넷을 열어 수사로 옥죄일 조직입니다. 그러니 검찰개혁 제발 이번에 끝냅시다. 제헌절 이전에 반드시 검찰개혁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가겠습니다.